부산의 한 지하철역. 얼마 전 이곳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비가 와서 좀 이거 됐는데 저 부러졌어. 다 피자국이잖아. 보이지? 이게 다 피자국이에요? 피야. 피가 엄청 많이. 엄청 많이 흘렸지. 아이고, 피를 엄청 흘렸네요, 진짜. 아이고. 아니, 비가 많이 왔는데 자국이 그대로예요. 와, 다 추진했네, 저 정도면. 피가 엄청 났네요. 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어서 팔에 찔려가지고 비리 와가지고 지어서 걸쳐 앉아갖고 머리 대는데 여기 이리 딱 된 것 같아 동선이. 대체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택시 안에서 뭐 방귀를 끼가지고 뭐 그 때문에 시비가 붙어졌다고 아이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목 바로 눌러봤습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이게 인기 기사에 있었어요. 진짜. 바보가 아니라 껌을 싸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거기 생겼던 거는 안타깝한 기사였던 좀 안타깝죠. 안타깝죠. 젊은 친구들이 굶먹할 텐데 말을 좀 안 하셔야 되는지 얼마나 그 애를 미기고 그랬겠나. 그런데 이 끔찍한 사건을 두고 조롱 섞인 반응들이 쏟아집니다. 고민 끝에 사건의 당사자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예솔 씨는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탔던 동승자이자 그의 여자친구입니다. 어이구, 세상에 얼마나 동승자가 놀랐을까. 있었어요. 그리고 재성 씨는 사고 직전까지 두 사람과 함께 있었던 지인인데요. 기사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희낙낙 자기들 웃음거리로 그렇게 됐지만 당사자들은 그게 아닌데 그것도 사실도 아니고 진짜 마음 먹고 용기 내서 나온 거라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그날의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날 어떤 날이었어요? 친한 동생이니까 저희 남자친구를 소개를 시켜주려고 했어요.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해서. 진짜 기분 좋은 밥 먹고 저도 누나 남자친구 처음 봤으니까 기분을 좋고 해가지고 전혀 막 저희는 트러블 같은 거 단 하나도 없었죠. 그냥 밥 먹는 자리였어요. 자리. 그러니까 지금 저기 앉아 있는 남자가 피해자 지훈 씨입니다. 여자친구랑 지인 신발도 챙겨주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정말 행복한 그냥 일상을 보낸 저녁이에요. 네. 다음날 여행을 계획하고 있던 예솔 씨와 지훈 씨. 여행 준비를 위해 서둘러 집으로 향했답니다. 저 앞에서 네가 먼저 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택시 오는 걸 잡고 바로 갔었지. 이 라인에서 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냥 저기 지나가는 택시 잡아 탄 거죠. 택시를 타고. 그런데 먼저 태워보낸 택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두 사람을 보내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재성 씨.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된 건데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전화가 왔길래 뭐 잘 가라는 전화라든지 뭐 그런 전화인 줄 알고 바로 받았는데 누나 살려달라. 아이고, 참. 뭐 말도 오게 제대로 못했어요. 그때 진정하고 말해봐라 뭐고 무슨 상태고 칼이 찔렸다. 웃으며 헤어진 지 1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이제 수습하고 실어 나르려고 하는 그 과정이었거든요. 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랑 밥 먹던 사람인데 진짜 희한한 게 진짜 뭐 택시 5분도 안 탔을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택시를 탔던 곳에서부터 사건이 벌어진 현장까지는 1km도 되지 않는 짧은 거리. 사고가 발생한 밤 10시 40분. 제작진이 택시를 타고 탑승 지점에서 사고 지점까지 가봤는데요. 1km면 걸어서 가도 사실 금방이거든요. 그럼요. 얼마나 걸릴까요? 사실 5분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벌써 왔어? 네, 다 왔습니다. 진짜 얼마 안 걸렸네요. 여기 오른쪽 서주세요. 여기. 예. 택시에 탑승해서 하차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분 11초. 그러니까. 아유. 그럼 택시에 타고 있었던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3분이 안 3분 되는 정도? 텐데. 그렇죠. 그 짧은 시간. 택시 안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는 길에
남자친구가 내일 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옆에 기대면서 이제 방귀를 한번 바뀌었어요. 그러니 택시 기사분이 창문을 4개를 다 내리시더라고요. 맨 처음에 창문 내릴 때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죄송하니까 찔리니까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저 창문 이제 올려도 될까요? 하면서 올렸어요. 창문을 내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 얼추 환기가 됐을 거라 생각했다는데요. 기사분이 다시 창문을 내리시면서 저희한테 막 뭐라고 하셨어요. 정확히 단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방귀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디서 방귀를 끼고 있노 이런 식으로 상황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세워달라 그랬어요. 사과를 했음에도 택시기사의 화는 풀리지 않았답니다. 이제 세우러 가는 길이 막리역역이었고 가는 길에 남자친구가 사장님 죄송하다고 했는데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니까 이제 언행이 격해지면서 싸우게 됐고요. 차를 세우는 순간까지도 계속되는 핀잔에 울컥한 지훈 씨. 몇 번의 고성이 오가면서 말다툼이 시작된 건데요. 차를 세우고 죄송해요. 아니 좀 천천히 얘기해주세요. 그 상황이 떠오르니까 쉽게 말하기가 그럼요. 어렵죠. 아니 바로 눈앞에서 남자친구가 칼에 찔린 걸 봤는데 차를 세우고 저는 먼저 내려서 이 택시 회사에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차 넘버랑 회사 이름이랑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고 남자친구가 내리고 저를 이렇게 밀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넘어졌고 딱 일어나서 보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었고 아이고 참 진짜. 칼에 찔렸다는 걸 알아차리지도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 인근 CCTV에 당시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분석을 해본 거죠? 정확하게 사람 형태까지는 식별은 좀 어려워요. 다만 이제 차량이 정차하고 캡등이 켜지고 갑자기 뭐 넘어지는 행위 같은 이런 것까지는 식별이 됩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있겠네요. 택시가 지금 한 대 들어와서요. 여기 길 옆에 차가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 게 약 51분 30초 때 식별이 되고요. 정차가 되고 이후에 특이한 장면으로는 한 1분 30초 정도 좀 지났을 때 차량의 캡등이 켜지는 게 식별이 돼요. 네, 지금 캡등이 켜지거든요. 결제까지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 54분 30초쯤에 여기 보시면 흰색 피사체가 굉장히 빠르게 화면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보여요. 여기. 피해자의 동행인이 나가 떨어지는 게 보여져요. 이때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보여져요. 그 후 넘어진 후에 다급하게 와서 말리는 장면이 나오죠. 동행인이. 그리고 주변 인물들이 한 명씩 와서 상황을 살피고 도와주는 행위들이 보여져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진짜. 진짜 빨리 일어났네요. 네. 아 세상에. 차를 세우고 3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한 명이 옷통을 벗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본인 옷 벗어서 지혈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들도 없고 아무도 없었으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남자친구도 물론이지만.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저희들 갔을 때 그 이제 피부가 다 벌어질 정도로 상처가 깊었고 팔 쪽에 몸통에는 한 5에서 6cm 정도로 한 여러 군데 한 7, 8군데가 아이고. 자상 흔적이 발견됐어요.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이게 진짜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그 안에 내장이라든지 손상을 입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이송하게 됐습니다. 청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 아이고 장장 9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괜찮으실까요? 갑작스런 사고 소식에 누구보다 마음 아파했을 지훈 씨의 아버님.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제 아이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해를 쳤다고 보면 됩니다. 아이고, 사람 참. 몸을 해를 쳤습니다. 해를 쳤어요. 상처가 온몸을 도배를 했습니다. 상처. 아침에 나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건강했던 아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칼에 찔린 상처이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아서 온몸에 호스를 꼽고 염증을 지금 계속 빼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이쪽을 상해를 입은 쪽은 칼이 들어가서 폐를 찔렀습니다. 폐 끝을. 지금 호흡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 해요. 이거 콩밥도 관리를 지금 잘 못하면 하나를 떼내야 된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예 끊어졌답니다. 이 상태도 나중에 안 되면은 못 쓴답니다, 팔. 아이고야. 그러면 그 때문에 콩팥 하나 없어. 팔 하나 못 써. 그건 일이다 아닙니까? 인자 가 직장 생활 가 좋다고 잡아가 인자 한참 지 인생을 위해서 뭐 만들어 보려고 인자 시작하는 알을 입사 1년 차.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데요. 아우, 진짜 안타깝네요. 누구보다 건강했던 아들 지훈 씨에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긴 걸까요?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말이 안 돼. 전문가에게 지훈 씨의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한 12번 정도 찌르거나 베어지는 손상이 가해졌다. 아이고, 세상에. 주로 입은 손상이 얼굴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그다음에 몸통도 그렇고 등도 그렇고 다 주로 왼쪽 부위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가해자가 오른손잡이라는 걸 가정한다면 주로 이렇게 정면 바라보거나 약간 피항하거나 하는 정도고요. 쓰러지는 순간까지 칼에 찔렸다는 지훈 씨. 택시기사는 왜 이렇게 큰 칼을 그것도 택시 안에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 진짜 택시에 왜 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과도는 아니었고요. 엄청 날카로운 가정에서 쓰는 일반적인 절대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네,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다듬어진 좀 많이 뾰족했어요. 아니 그런 칼을 왜 차에 싣고 다니는 거예요? 이분이 낚시를 다니는 분이에요. 낚시 다니는 사람들은 배를 찰때 쓰는 칼들을 가져다니. 근데 보통 상식으로 택시 안에 넣어 다닌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아무리 낚시를 좋아했다 해도 칼만 덩그라니 그 글로브 박스 안에 넣어뒀다라는 게 그쵸. 이상하잖아요. 보통은 낚시 가방에 그렇게 맞습니다. 넣어두겠죠. 예. 기사 가 운전할 때 장갑을 안 낀답니다. 맨손이었대요. 맨손으로 갔는데 지한테 뛰어올 때는 칼을 들고 장갑을 끼더래요. 아이고. 죽여야 되겠다는 장갑을. 생각을 안 했으면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장갑까지 착용했답니다. 그의 이상한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은 겁이 나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거나 도망가려고 했거나 그랬을 텐데 주변을 살펴봤는데 그 가해자가 보였어요. 제 시선에 걸터 앉아가지고 저희를 보고 있더라고요. 어디 안 가고요?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와, 진짜 세상에 사이코패스가 분노 조절 장애가 저렇게 많구나. 찰나의 순간 벌어진 끔찍한 사건. 평범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방귀 한 번 꼈다고 이런 큰 사건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일상생활을 못할 것 같은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그가 일했다는 택시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아니요, 저희 서울 MBC에서 왔는데 이거 바꿔줘요. 그거 하고 할 일이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좀 돌아가주시면 좋겠어요. 그분이 그 전에 그런 뭐 범죄 기록 있고 이런 거 분명히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조회를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 범죄 잘인지 아닌지도 좀 모르시는 거고. 친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냥 일만 하시는 분이라서 없어요. 짝꿍도 없어요. 아, 그분 교대 안 해요? 안 해요. 혼자 하시는 분이에요. 교대하는 기사도 친하게 지내던 사람도 없답니다. 아, 일단 한 달 소리밖에 안 돼서. 그때 사고 당시 피해자가 탑승했던 문제의 택시를 발견했는데요. 오, 차가 그대로 회사에 있군요. 네, 이 차의 얼굴도 보입니다. 평범한데요? 평범해 보이는 인상, 잔혹하게 칼부림을 한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질 않습니다. 혹시 택시 안에 그날의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을까? CCTV? 블랙박스?
차 내부 CCTV는 없어요? 원래 없어요? 없군요. 차 내부 촬영한 CCTV 개인 택시마다 이제 회사차는 지금 다른 회사 소식 일부밖에 없어요. 개인 택시들은 잡으러 가는 거고 회사차들은 어차피 같이 일해 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디오는 있을까요? 음성은? 오디오가 안 돼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택시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건 의무사항이 아니랍니다.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그를 알고 지냈다는 지인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 동생분이 그러더라고요. 형이 낚시를 좋아한다. 막 일하다가도 조사하면은 차를 막 바닷가로 먹고 나가서 막 낚시야 막 그런 데는 막 밤새워서 오기도 하고 그래 한대요. 이 사람이 조금 그런 이 성격상 이렇게 택시를 그렇게 오래 하신 분도 아니고. 원래 뭐 하시던 분인지 혹시? 원래는 또 뭐 건설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일을 하는데 안 되니까 이제 결국은 뭐 택시하러 왔는데 부산에 회사 택시 가지고 하루에 18시간 이상씩 하지 않는 이상은 돈벌이 안 됩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고 현재 살인미수로 구속 중인 상황인데요. 동종점일 거고요. 진짜로 안 됩니다. 말지 이렇게 신발에 켰다고. 이 사건은 평범한 택시기사였던 정 씨 본인에게도 중상을 입고 누워있는 지훈 씨와 곁에 있던 예솔 씨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겼습니다. 참. 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분노하게 만든 걸까요? 그럼 칼은 왜 거기에 놔뒀냐? 칼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그 여러 승객들의 행태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나도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방어의식 또는 피해의식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승객에게 피해의식을 가졌을 거랍니다. 그렇다면 칼부림의 이유는 정말 방귀였을까요? 방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촉발제 역할을 했다. 자기 택시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스스럼 없이 방귀를 뀌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젊은 애들이 날 무시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분노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분노라든가 또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분노, 이것을 모두 다 이 피해자에게 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참혹했던 그날의 기억. 그런데 피해자들을 더욱 아프게 하는 건 바로 조롱 섞인 댓글들이었습니다. 제가 댓글을 보면서 정말 연예계 사람들은 멘탈이 진짜 강하구나. 왜 자살하는 줄 알겠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 조롱을 많이 하더라고요. 댓글. 이제 뭐 방귀 뀌는 놈이 성낸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이런 거예요. 댓글들? 네. 방귀 낀 놈이 성냈네. 그리고 죽어도 될 것 같은데 그가 아직 살아있니? 아이고 뭐야. 방귀도 흉기다. 쌍방 처벌하라. 개념 없게 수차례 끼니까 그렇지. 찔려도 싸다. 피해자는 중태에 빠져 있고 또 아주 심각한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데 이런 댓글을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처음에 그 기사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지금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심각합니다. 끔찍했던 사건 이후 처음으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기다. 선명하게 남아있는 핏자국이 잔혹했던 그날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못 보겠어요. 저기서 누워가지고 아프다고 했던 거. 남자친구가 넘어가는 장면 엄청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지은 씨는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왼팔에 신경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재활 치료를 하긴 하는데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 신경이 재생돼야 될 건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잘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꼭 회복됐으면 네. 꼭이요, 꼭. 아유. 만약 그날 그 택시에 탑승하지 않았다면 이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누가 이 피해자들을 조롱할 수 있을까요? 여성 승객을 태운 택시가 갓길에 멈춰섭니다. 잠시 후 손님이 남겨 행패를 부려요. 강남산 요금소인데요. 빨리 좀 와주세요. 행패를 부려요. 그런데 빨리 좀 와주세요. 둘 다 애타게 경찰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상황. 저 사람이에요. 여보세요. 여기 좀 아까 신고한 사람인데 빨리 이 사람을 도망가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날 밤 택시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둘 중 누가 피해자인 거죠? 우리는 사건의 당사자인 택시기사를 만났습니다. 그날은 운수 좋은 날인 줄만 알았습니다. 오랜만에 장거리 손님이 배정되자 기분 좋게 운전대를 잡은 김 씨. 어디로? 당기 쉬운 15번. 여자분 먼저 타시고 그다음에 남자분 타시는데 두 분 다 처음에 마스크 안 하셔서 좀 죄송한데 마스크 좀 하셔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출발해서 가다가 이제 향기할 시점에서 이제 더 욕설하기 시작하셔갖고 날벼락 맞은 기분이에요. 날벼락 맞은. 만취한 승객의 욕설이 심해지자 본능적으로 녹음을 했답니다. 여기 좀 아까 신고한 사람인데 빨리 이 사람을 도망가요. 빨리 좀 와주세요. 잠깐만. 하시고 신고했습니다. 금천 요금소예요. 빨리 와주세요. 아니 막 한태로 오래갖고요. 아저씨 저 성추행 당했어요. 금천 요금소예요. 증거가 없었으면 성추행범으로 몰릴 뻔했다는 택시기사. 블랙박스, 그 안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야. 참. 마스크를 안 쓴 여성이 택시에 오르고 김 씨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합니다. 코로나19 때 마스크 착용 요구해야 되고요. 동행한 남성이 마스크를 사오고 나서야 택시 운행이 시작됩니다. 아니 어떻게 마스크를 안 쓰고 택시 탈 생각을 그럼 착용을 하긴 하네요. 잠시 후 화장실이 급하다며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택시가 느리다고 비아냥대던 여성이 기사를 툭툭 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건들지 마세요. 몸을 못 내지 마요. 아씨, 나 센터라고 피하는 거야? 저 죄송한데 돈 못 갈 것 같아요. 여기 저 요금소에 세워드릴게요. 택시를 요금소 갓길에 세우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갑자기 강남 사람 드실래? 아니 안 드실래요? 야, 나 살이 아이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우 저게 폭행이에요. 안경 다 잡아당기잖아요. 금천 요금소인데요. 아니 그게 빨리 좀 와주세요. 아이고 참. 그날 이후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김 씨.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시를 몰고 있지만 만취 손님을 태우는 게 겁이 납니다. 이거 약 이제 정신과에서 이제 진짜 술 취한 사갖고 뒤에서 부스럭 소리 나면 아직까지 좀 불안하다니까요. 동료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누구나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풀이를 갖다가 여기다 하는 거지. 기사한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안에 와서 화풀이를 하는 거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좋은 손님들이 더 많아요. 진짜 좋은 놈들이 더 많은데 일부 손님들이 그런 거니까 그 사람이 이제 경찰이 출동했을 때 처음에 나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걸로 그 사람 제가 이제 피의자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그 상대방이 그걸 무고했으니까 그거를 제가
고소를 따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택시기사와 종종 시비가 있었다는 그녀. 왜 거짓말까지 하며 신고를 막았을까요? 여자분이 통화를 한다. BJ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 같이 타신 남자분이 그 팬클럽 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감기에 걸렸다는 이유로 2달여 동안 경찰 출석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참. 현재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 제3자가 발열 증세가 있다고 핑계를 대면서 자꾸 미뤄진 건데 가지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서 CCTV 보였으니까 알겠지만 믿을 만한 내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억울한 사연의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지난 4월 진재호 씨는 청각장애인을 채용한 택시 회사의 계약직 기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쉰이 넘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기분 좋았고 되게 열심히 하고 싶었대요. 손님들한테 항상 좀 친절하게 뭐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항상 손님한테 되게 좀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싶었고 잘해주고 싶었대요. 정치 논평도 인생 훈수도 없는 그야말로 조용한 택시. 이제 택시에 타게 되면은 안내 문구가 다 오고요. 이제 승객이 아는 위치에서도 표시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달 한 승객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폭행을요? 그럼 이제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뒤에서 어떤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뒤를 돌아봤는데 그때부터 가격을 당한 상황이었고요. 핸드폰으로 어깨랑 이제 얼굴 쪽 이제 입이랑 이렇게 맞았습니다. 예? 자양동으로 향하는 호출을 받고 한 여성 승객을 태웠다는 진 씨. 오전 7시 여성 승객이 택시에 탑승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각장애인 기사님이 운행하는 택시입니다. 안내방송이 이렇게 나오네요. 예, 나오잖아요 지금. 네. 이제 승객이 배정한 도착지는 자양동이었어요. 건대 근처였는데 이제 타면서 승객이 음성으로 아저씨 여기 분자역 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저희 아버님께서는 못 들으시잖아요. 앞에 태블릿 PC가 있거든요. 거기 키패드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운전석 앞쪽 키패드에 그게 전송이 돼서 기사가 바로 볼 수 있게끔 되거든요. 기사님 행선지 바뀐지 모르시죠, 당연히. 다시 뒤돌아가세요. 앞구에서 뒤돌아가시라고. 그러자 여러 번 어깨를 툭툭 치는 승객. 택시기사가 듣지 못하자 핸드폰에 무언가를 써서 보여주더니 목적지를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건 당시 택시가 위치한 곳은 어디였을까? 편도 1차선만 통행이 되는 후진이 불가능한 길입니다. 이런데 후진하다 사고 나면 큰일 나는데. 기사가 운행을 계속하자 갑자기 승객은 손짓으로 응답하는 기사의 어깨와 입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내리칩니다. 아니 스마트폰으로 저렇게 치면 얼마나 아파요. 택시 기사의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흐릅니다. 기사가 반대쪽으로 내려야 한다고 손짓하는데요. 아니 안전 때문에 운전석 뒷문 이렇게 닫아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승객은 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립니다. 야, 정말? 어디? 여기 치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빠질 거라고. 아유.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운전기사는 승객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맞기만 했을 아버지만 생각하면 가족들은 가슴이 무너집니다. 무너지죠. 그런데 이때부터 회사로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택시 회사로
그 가해자가 이제 저희 아버님에 대한 민원을 택시기사가 불친절했다 이렇게 욕을 섞어가면서 계속 민원을 넣었어요. 승객에게 기사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린 회사. 그녀는 이번엔 경찰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분이 또 우리 또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하셔가지고 일단 또 저희들도 기피 신청에 들어오게 되면 그걸 또 하시기 어려워서 그 수사 일시도 일단 한 번 더 연장을 해준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이유는 뭐 자기도 먹으란 게 있다고 이거죠. 그녀는 아직까지 택시기사에게 아무런 연락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가 시작되고 어렵게 그날의 승객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때 네, 전화 안 받으셨는데 어디 갔는지 몰라가지고. 아, 전화 안 받으신 게 아니고 제가 운전하느라고 잠깐 있었어요. 네네네. 택시 승객은 그날의 택시기사가 청각 장애인인 걸 몰랐던 걸까? 블랙박스보다는 그때보다는 좀 차분해 보이는데요? 태연님은 들리지 않으시니까 모르시겠죠? 제가 내려달라고 한 걸 눈으로 보셨는데 왜 모르신대요? 택시가 그렇게까지 할 수 없게 경찰이 제재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경찰이 제재를 안 하니까. 무슨 제재를 안 했던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 보셨을 때는 영상하고 사고 처리한 거하고 정상 같으세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그럼 어떤 점인 거예요? 질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억울한데요. 경찰의 사건 처리가 수상하다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랍니다. 택시를 당장 내리고 싶은 사람한테 어떻게 안 내리고 싶으니까 이혼하시잖아요. 얼마나 안전하게 지냈는지 저는 순간에는 택시기사가 너무 무서워서 택시기사도 피부가 어땠어요. 그래. 또 그 영상을 보시면 제가 너무 무서워하게 보이거든요. 아니 뭐 이게 무서워하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 참. 안 돼요? 눈은 있잖아요. 꼭 봤잖아요. 안 내려줘. 그죠? 모른 척을 해요. 그제와도 더 그랬어요. 강력범죄고 그 택시사는 징역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택시에서 내리겠다고 했지만 운전석 뒷문이 열리지 않아 공포스러웠다고 주장합니다. 어디서 의뢰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의뢰를 받은 건 없어요. 알겠어요. 한 거를 그냥 핑계 삼아서 그녀는 오히려 자신이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후련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늦은 나이에 택시 운전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던 아버지. 낯선 문장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현재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일단은. 그 아버지 진짜 열심히 사셨거든요. 아, 참. 근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연세도 있으신데 택시를 하겠다고 하셨을 때 사실 걱정도 많이 했어요. 딸의 입장에서. 이게 너무 오래됐고 그 사건 이후에도 그분이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은 그냥 너무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지난해 4,261건으로 하루 평균 8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버스나 택시 운전자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발이 되어줄 대중교통 기사들이 폭력과 위험에 노출된 상황. 경찰까지 나머지 속된 거였어요. 그냥 없이 지나가는데 차를 세워가지고 문을 열어서 저를 폭행했어요. 아줌마, 강도 만나보셨어요? 그러길래 싹 훑어서 뒤에까지 다. 왜요? 그래, 뒤에 놈이. 왜긴요. 글쎄, 강도를 만났던 안 만났던 그게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그랬더니 안 만나봤으면 한번 만나보실래요? 이러더라고. 우리는 택시 폭행 사건의 블랙박스들을 입수했습니다. 그 속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승객이 블랙박스를 떼어내려 합니다. 승객을 태우고 국도를 달리는 택시. 그런데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며 운전자를 수차례 폭행합니다. 달리는 택시 안 술에 취한 승객이 계속해서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겁니다. 납치라니 무슨 말이야? 여기 녹화된다니까 전부. 한개 가서 납친 거 아닌가 당신이? 내린 소리 녹아. 아이고 뭐 하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손을 뿌리치자 운전석 안전격벽을 부시고 던집니다. 한 손으론 주먹을 막으며 운전과 경찰 신고까지 해야 했던 택시기사. 운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큰 사고가 나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선고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억울하고 해서 탄원서 써가지고 검사가 항소하게끔 이렇게 그 고조 역할을 하는 일밖에 없다더라고요.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승객은 물론 주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될 상황에서 기사분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행동이고, 그런 행동들을 비이성적인 상태에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 세계에서 잘못된 피해의식들이 화풀이 형태로 자신보다 지위가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인식에서 공격적 행동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며 태운 승객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착해하고 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뭐 미동이 없으니까 뭐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살짝 뒤돌아보니까 자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건들지는 않고 목소리로 그냥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이 짜증이 났는지 갑자기 일어나더니만 버럭 승질을 내고 욕을 하고 뭐 계속 그러더라고요. 승객이 자신을 차 밖으로 끌어내 폭행을 이어갔다고 주장합니다. 네, 마지막에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제대로 맞아갖고 치아가 부러진 게 이상하더라고 느낌이. 앞니가 부러질 정도로 큰 부상을 당한 택시기사. 얼마 아프셨을까요? 아 참. 부러진 앞니를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만 무려 380만 원. 몸보다 아픈 건 마음입니다. 아이고. 우리 택시기사 하는 주제에 뭐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뭐 우리 집이 15억인데 너는 뭐 월세방 사는 새끼가 뭐 어깨를 뭐 이렇게 힘주고 다니냐, 뭐 그런 식으로 뭐 계속 얘기하고 뭐. 당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말하자 내리셔야죠. 어따고요? 장난이 아니 진짜. 내려봐. 내려보라면 내려봐. 이 새끼야. 말 안 들어? 내려봐. 기사를 밀치더니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겁에 질린 기사가 자리를 피해보지만 따라오면서 폭행을 이어갑니다. 왜 저래? 그런데 그리곤 막말이 이어집니다. 아 진짜 근데 불쌍해. 네 엄마가 어디 가진 게 이렇게 없길래 이렇게 싸우고 있어? 너 같은 그것밖에 없어. 아 근데 사실이야. 너가 지금 하는 게 이거잖아. 와, 택시가 어때서 할 말이에요? 야, 우리 집 얼마인지 알아? 미안한데? 15억이야 15억. 2만 원 정도 되던 택시비도 주지 않은 승객. 클럽을 좋아한다는 그는 자신도 운전기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언론에 알려지고 나서야 사과를 하겠다고 했지만 여태껏 연락이 없습니다. 입장 한번 듣고 싶어서 한번 연락 한번 드렸는데요. 아니에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뭐 사과할 생각은 좀 있으세요? 네, 해봤는데요. 네네. 네, 해봤는데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거는 이제 검찰이랑 택시들 분이랑 같이 하는 거지. 그럴게요. 야, 참. 억울함도 컸지만 무엇보다 더딘 수사 때문에 소가리만 해야 했다는 운전기사. 얘가 수사가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2개월이 넘도록 지금 검찰에 송치도 안 되고 계속 사건이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그 점이 너무 답답했어요. 일반 상해죄로 송치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의지가. 그거는 운전자 폭행으로 송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운전자 폭행죄가 적용돼야 한다며 직접 민원까지 넣었습니다.
검찰로 사건 다 송치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된 거예요. 60일 이내에 다 처리하게 되고 또 검찰청이나 거기에 뭐 이제 12월 말이나 1월 초 되면은 거기는 또 연휴기간 걸려갖고 송치해도 거기는 받지를 않으니까요. 그냥 또 시간이 있었어요. 이젠 불안한 택시기사들이 사비를 들여 보호격벽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있으니까 든든하지. 술 먹고 때리잖아요. 때와 올림피대로를 가다가 가는데 갑자기 그냥 핸드폰에다가 그냥 머리고 뭐고 막 패는 거예요. 그냥. 택시 가등의 빨간 불은 긴박한 SOS 표시입니다. 비상시에 키라고 해놓은 거예요. 손님이 싸우거나 안에서 도망가거나 위험한 취급당할 적에. 늦은 밤 우리는 직접 택시를 타봤습니다. 40년 경력의 손차용 택시기사는 취객을 상대하는 게 두렵습니다. 저렇게 잡아 저기 무더기를 나오는 거. 저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참아놓고 잡는 거예요. 밤이면 거리는 취객들과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곤 합니다. 아유 그래 옷 색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긴장이 돼가지고 조금 내릴 때까지 아무 이렇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냥 단단히 먹고 그냥.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인이 알아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얼마 전에는 여성 운전자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답니다. 술에 취한 여성 승객에게 머리를 잡아뜯기는 운전기사. 요금을 내는 척하며 여성기사의 몸을 만지는 승객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일을 못하는 손해배상 모든 걸 청구할 수도 없고 우리 기사들이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기사들이 이거 돈 몇만 원 받으려고 쫓아낼 수도 없잖아요. 그 포기한 사람이 대단해요. 포기한 사람이. 송성원 운전기사는 자신은 물론 승객의 안전을 위해 사비를 들여 보호격벽을 설치했습니다. 격벽을 설치하고 나니 마치 안전벨트를 착용한 것처럼 안심이 된답니다. 요거요. 아 이거예요? 네. 보호격벽은 비말 차단은 물론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튼튼할까요? 정말 힘껏 쳐도 괜찮네요. 안 부서집니다. 그래도 심지어 이거 없는 거보단 낫지 않겠어요? 뭐 외국에 저는 안 나가봐서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뭐 이런 데는 이런 게 진즉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내버스는 격벽 설치가 의무지만 택시는 아닙니다. 서울 택시 7만여 대 가운데 격벽을 설치한 건 약 2,000대로 약 3% 정도입니다. 네네네, 예상이 없습니다. 그 이제 지자체에 따라서 이제 그 지자체도 제한 여건이 되는 지자체가 있고 좀 어려운 지자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뭐 기사님들 보호를 위해서 기사님들이 회사에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회사에서 설치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예산 문제로 수년째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격벽 설치. 너무나 쉽게 보호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비말 차단막도 되고 보호격복도 되는 그런 거를 이제 규제화 시켜서 의무화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택시가 옛날에는 편하고 빠르고 그런 시스템이었지만 안전을 더 기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승객들의 폭행에 속수무책으로 욕먹고 매맞는 운전기사들. 요즘 같은 시대 택시기사의 안전이 우리 모두의 안전입니다.